EVP 이소명입니다. 네, 오늘 책은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책입니다. 그룹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제가 요약을 한 거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송선민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옛날부터 이 내용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고 더드림 그룹의 이 모든 그룹장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안 해야 할 거는 안 하시고 해야 할 거는 모두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장님의 리더십을 한번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책에 책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자는 김재규라는 분이고요. SK 석유화학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1994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접한 후에 전도사를 자처하며 이런 네트워크 회사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은 나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원칙은 세월이 흘러도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대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이런 리더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목차인데요. 읽어보시고 성공은 변하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왜 미팅이 중요한가 이런 것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고요. 1번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의미입니다. 여긴 이미 리더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1번부터 저는 내가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리더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항상 상상의 나래를 펴고 꿈을 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사스쿨, 리더스쿨에서 오종철 원장님께서 딱 이제 눈을 감고 막 무대 앞에 상상해보라 하셨을 때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저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상상을 한다는 게 내가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거기 이미 갔다 온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보다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의미인 거예요. 왜 하느냐? 라이프 스타일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이제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저러니까 성장 빨리 하겠지. 내 파트너는 빨리 PT 되겠지. 이런 것보다도 일단 나 먼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남들 말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먼저 믿고 시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성공은 변하다. 이런 이제 옆에 짝대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안에 소주제예요. 소주제의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파트너를 절대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다보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더드림 그룹에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부 간의 갈등, 사생활 밖에서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파트너나 스폰서나 누구에게든지 오늘 우리 남편이,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이, 내 동생이 어쩌고저쩌고 가족 사생활 얘기를 굳이 밖에 나가서 굳이 그 나쁜 감정을 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리 해소하고 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해소하고 나와서는 집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모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업 방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 그런데 내가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조금 틀린 건 아닐까? 내 방향이 좀 다른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가 될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너무 들떠있는 모습으로 프로스펙트들에게 다가가지 말기. 프로스펙트는 잠재 고객이에요. 예비 파트너 잠재 고객 이런 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들떠서 해버리면 저희도 많이 초반에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너무 들떠서 행동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한 비난, 부정적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의심을 버린다. 누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없을 때 누가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게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쓰면서 더드리면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하지만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음 독서는 성공의 시작이다. 네, 참다운 리더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시나 지시하기보단 함께 노력. 리더로서 파트너에게 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토십 3명 찾아, 오늘 3명 꼭 만나, 나한테 보고해, 이런 거는 지시입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고 함께 노력하자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해봅시다. 저도 할게요. 같이 뭐 공유합시다. 오늘 미팅에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같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의 직급이 올라간다고 잘난 체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곁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뭐 이제 제 직급 아니고 난 뭐 PT를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미팅 가서 열심히 들어. 너는 아직.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직급을 얘기하면서 잘난 체를 한다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가장 위험한 것은 자만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의 그룹을 독서하는 그룹으로 만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는 원래 책 잘 안 봐요. 저는 원래 책 안 좋아해요. 라고 하시더라도 하루에 5분, 10분 추천 도서를 통해서 책으로 그룹을 탄탄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최소 이제 3, 40년 정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활했고 다른 직업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공통분모는 처음에는 PM 주스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십니다. 근데 그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게 독서다, 가이드하는 역할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독서하는 그룹으로 만들면 훌륭한 리더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분들과 독서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송선미 사장님 월요일마다 해주실 그 미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20분 뭐 이제 같이 책 읽고 이런 시간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3-1이에요. 3이 독서는 성공의 시작인데 여기에 부주제가 크로스라이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크로스라이닝이란 형제라인 간의 사업 이외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파하는 행위. 대개 사람들은 당장 잘 안 되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와 시기병, 질투병, 응석병이 생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파트너 사장님이 일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오토십을 찾으려고 사람을 만나도 잘 안 찾아지고 이런 분들은 당장 본인이 안 되는 게 눈에 더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응석, 시기, 질투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속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정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라인 간의 사업 위의 부정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보면 사장님 스폰서 파트너 말고 옆에 형제 라인 사장님한테 요즘 오토십 되게 안 찾아지지 않아요. 오토십 되게 잘 끊겨요 요즘. 아니면 요즘 파트너가 미팅에 너무 안 와요. 이런 거. 그 당시에 5초 10초는 그렇죠 그렇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부정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 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파하지 말자. 그리고 집안 이야기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시댁이 자꾸 반대해가지고 남편이 자꾸 미팅 가지 말라 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명백한 크로스라인입니다. 형제 라인이 아니라 스폰서가 내가 내 파트너에게 누구씨 누구 사장님
저 오늘 뭐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좀 일이 잘 안 돼요. 사장님 열심히 해야 좀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아래 이 파트너 사장님한테 더 얘기를 안 좋게 하는 것 역시도 형제 라인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 크로스 라이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황폐화시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만약에 뭐 파트너 사장님이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미팅에 딱 도드림 센터에 딱 왔는데 뭐 안 좋은 형제라는 사장님 뭐 요즘 일이 잘 안 되고 돈이 잘 안 되고 이런 얘기 해버리면 역시 PM은 힘든 거였어. 결심하고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자기 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분의 꿈을 꺼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나누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손에서 책이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 응석 부리고 다른 사장님 질투하고 이런 분들은 책을 읽지 않을 확률이 정말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책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팅에 지속적으로 미팅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사업 설명 최소한 월 15회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오토십이 잘 안 늘어난다. 핸드북 한 달에 15번 하면 늘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처음부터 해야 할 일들을 잘 빠뜨리는 경우. 요거는 예시에 보면은 제품 사용은 잘 하지 않고 그냥 왜 이제 숫자로만 점수를 맞춰가지고 직급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PM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액티바이즈 없이는 못 사시니까. 근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스폰서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강한 경우. 여기 예시는 마마 보이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대요. 정말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리더가 되려면, 이 책은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니까 1대1 미팅을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보상 설명을 할 때 빠른 승급 보너스까지 사장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 대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리더는 못 된다는 거예요. 너무 먼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의존하지 말고 1대1로 미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일을 소홀히 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게을리 한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마지막에 보면 정보가 곧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보를 얻는 행위잖아요. 미팅에 가서도 다른 분들의 스토리로 정보를 얻고 그리고 뭐 제품 정보, 뭐 이런 후기 이런 것들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더 신념을 확실히 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5장이고요.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앞으로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투정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떠났으면 하는 마음에 그 한 분에게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리더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이 2번째 줄은 9월달에 PT 승급하신 사장님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이제 그 미팅에 나온 지 2달밖에 안 되었을 때였는데 그 모든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더드림 센터에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PT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리더에게 항상 불만, 투정만 하는 사람은 성장보다 정체한다. 이제 역으로는 정체된 사람들이 리더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에너지 낭비, and
더 많은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파트너가 만약에 3명 있는데 한 명이 너무 부정적이다 했을 때 그분에게 뭐 기분에 맞춰준다든지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준다든지 그런 행위들은 나머지 열심히 하려는 2분까지 떠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잠시 이렇게 두시고 하려는 분들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업라인, 파트너와 다운라인, 형제 라인들과 더불어 꿈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뭉쳐진 사람들이 모여 팀을 만드는 일에 전념.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모여서 더 팀워크를 단단하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6번째로 리더의 역할인데요. 자, 리더는 자신의 승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쌓아가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나 이번 달 무조건 SPT 돼야 돼. 몇 점 할 수 있어요? 라든지 네, 이번 달 DP 가능하시죠? 네, 이번 달 25,000점 하실 수 있죠? 계속 승급에 점수에 대한 대화만 나누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리더는 언제나 따뜻한 가슴과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네, 그룹장이 따뜻하시죠. 그리고 3번 도자기를 굽는 도공의 심정으로 팀원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파트너는 도자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굽고 다듬고 이러면서 멋진 도자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완전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더드림에 가장 맞는 완전한 결심은 뭐 미팅에 다 온다 뭐 이런 게 완전한 결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절대로 미팅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들 미팅에서 포함 그냥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아니면 형제 라인에게 다른 사장님에게 첫 번째 정치 뭐 누구는 뭐 문 대통령이 어떻고 누구는 누가 어떻고 뭐 윤석열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괜히 PM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괜히 언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치에게는 절대 금물이고요. 그리고 종교도 이제 여기에서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어디 가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주식, 도박. 이 주식이나 도박은 돈을 버는 이렇게 돈과 관련된 금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PM에는 그냥 주스가 좋아서 오시는 소비자도 있지만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과 PM의 돈이 아닌 다른 돈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그분의 사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동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파트너에게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스폰서가 이런 말을 나한테 어디 가자고 하다니 나한테 주식하라고 도박하라고 하다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돈에만 집착하여 스스로의 리더십, 인격적 성장에 소홀하면 다운라인이 다운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돈에만 집착 아닙니다. 그리고 7장 리더의 자세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큰 일에 포커스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벌써 생각나시는 작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작은 일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게 리더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성공 요소의 5%는 지식과 테크닉, 95%는 자세이다. 그래서 테크닉, 이런 지식과 테크닉 똑똑하고 말 잘하고 미팅 잘하고 이런 게 100%여도 성공하는 데는 100% 중에 5%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미팅 잘하고 모집 잘하고 해도 미팅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분은 95%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리더의 자세 중에 리더십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생각나시는 파트너가 또 있으실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래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뭐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책 읽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죠. 그 사장님 성장해야 되는데 사장님 사람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거 핸드북 설명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몇 명을 하는지
그런 걸 되돌아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는 리더, 강의로 동기부여, 셀프 동기부여예요. 매일 강의를 들으면서 그룹장님이 아침에 이제 추천 영상입니다 올려주시잖아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리더. 누가 뭐 사장님 다시 해봅시다, 힘내봅시다, 뭐 해봅시다. 누가 힘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리더다. 그리고 미팅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리더. 네, 이러려면 일단 미팅장에 먼저 가야 되죠. 내가 파트너보다 늦게 가서 네 파트너가 저를 반기고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항상 나는 늦는 리더라면은 그 사람을 반겨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업 설명과 비전을 전달하는 리더. 네. 파트너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8장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팀원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격려, 인정, 칭찬, 권한과 책임 위임, 그리고 충성심이 팀원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것도 더드림 그룹에 너무 잘 돼 있죠. 스플릿 당장 누구, 스케줄 담당 누구, 아침 저녁 주스 누구 다 위임이 되어 있고 방마다 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위임도 팀원들이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먼 미래에는 뭐 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위임을 해야 돼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누구 사장님을 요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위임을 해야만 이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복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업라인에게 제대로 배우려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자신의 마음도 순조롭게 사업도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가 포인트예요. 그냥 미팅에 온다고 미팅에 오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건 내 모든 걸 소통한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나의 상황을 알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닫혀놓고 소통한다는 건 솔직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냥 네 하고 있어요, 네 뭐 해볼게요 이런 거는 닫혀 있는 거고, 조금 더 터놓고 업라인 스폰서와 이야기를 한다면 사업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파트너와 다운라인에게 시키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책을 안 보는데 사장님 책 읽었어요? 하루에 15분 독서해야 성공한대요. 사장님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나는 안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강의, 나는 미팅 안 가면서, 나는 강의 안 서면서 사장님 이제 강사해야죠. 사장님 이제 미팅 자주 와야죠. 강요나 시키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 월 15회 등 똑같아요. 나도 안 하면서 사장님 파트너에게 월 15일을 사업 설명을 해야 성공한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꼭 하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업라인에게 밀착하면 파트너도 나에게 밀착한다. 내가 파트너에게 밀착하면 안 돼요. 사장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오늘 어디 가요, 누구 만나죠, 이렇게 밀착해버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밀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항상 스폰서와 같이 있고 나는 항상 스폰서와 소통하고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파트너가 저를 만나려면 이제 미팅장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 내가 가야 하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내가 찾아야만 연락이 되는 그런 파트너는 그렇게보다는 내가 스폰서에게 밀착을 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 성장하는 인간관계, 여기에도 뼈 때리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컨택할 때 사람들에게 노를 받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힘듭니까? 뼈 때리네. 네, 저는 가난하게 살아봤잖아요. 몇 달 전까지. 노보다 가난하게 훨씬 힘들어요. 이게 노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얘기했는데 안 먹어. 싱겁네. 다음 사람. 너무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설명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이 더 힘드니까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못하고 사는 것이 더 힘드니까. 대박. 사업 설명을 입이 안 떨어져서 많이 못하면 또
또 직장 출근하거나 또 알바 가거나 누구 밑에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이 잘 안 떨어져도 사업 설명 많이 해서 내가 그룹을 확장을 하면은 내 맘대로 살 수 있죠. 출근 안 해도 되고, 네, 이제 내 스케줄 조정해서 또 수입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자신감과 과감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직 저는 좀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주스 어떻게 가입 못 시키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 그렇다면 연결자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이제 PM에 처음 와서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제품 그냥 3종 이름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연 사장을 만나게 했어요. 같이 가자. 인사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룹장님 한 번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해서 연결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센터장에 오는 사장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가 자신감이나 과감성 하자, 나랑 사업하자 이런 말이 잘 안 떨어진다면 일단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와 연결만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10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첫 번째,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앞날이 바뀝니다. 네, 그룹장님 훌륭한 스승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보니까 막 SPT도 계시고 PT도 계시고 막 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모든 환경은 또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성장이 많이 멈춰 있다. 내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책에 이런 예시가 나와요. 파트너 그 사장님의 성격이 좀 까칠해. 예를 들어 너무 예민해. 저 불만이 많아 등등등 라든지 그 사장님은 열심히 안 해.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미팅 가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될 텐데. 그리고 세 번째, 사업하는 지금 얼마나 됐는데 승급을 그거밖에 못했어. 답답해. 이런 것들, 이런 진부한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파트너를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업하는 건 내가 만들어낸 거죠. 내가 그분에게 주스를 타먹였고 그분의 미팅에 초대했고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됐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파트너죠. 그래서 이런 진부한 불평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요. 내가 제대로 하면 어떤 문제도 다 융화됩니다.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뭐 이런 분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 승급 못하는 사람,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섞인다, 융화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10장에 작은 부제목인데요. 멘토의 역할이 있습니다. 멘토의 역할. 첫 번째, 레슨이 아니라 가이드라고 정의합니다. 네, 그리고 가이드는 그분의 잠재 가능성 발굴과 성장을 돕습니다. 레슨이 아니라 가이드예요. 1대1 레슨, 과외처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걸 먹이고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1대1 레슨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PM 전달해보세요, 미팅 초대해보세요, 방향을 알려주는 건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레슨보다는 가이드라고 했을 때 그 파트너 사장님의 잠재 가능성을 발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요분은 요렇게 하고 요분은 요렇게 하고 초대는 요런 멘토 요렇게 하고 너무 세세하게 꼼꼼하게 레슨을 해줘버리면 그분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잠재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와 기본을 항상 강조하는 게 멘토의 역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마다의 차이를 감안해 볼 때 1대1 레슨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파트너가 만약에 10명이 있으세요. 10분이 계신데 다 똑같은 10명이 성격이 다 다르고 성장 속도, 직급이 다 다른데 같은 내용만 딱 하고 딱 끝내지 마시고 가이드는 하되 그분 세세하게 그분의 성향과 상황과 위치에 맞춰서 그런 레슨은 해드려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파트너 사장님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어떨까요? 이런 말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라고 묻는 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네. 하지 마란 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방법이 전혀 절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라기보다는 이런 말은 어떨까요? 이날 초대는 어떨까요? 어떨까요?로 그분의 이런 의견을 한번 물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성공 스토리 등을 통해 뜻을 전달하기. 저로 예를 들면은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애기 엄마가 되게 많잖아요. 30대 초반이시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박소진 사장님 링크를 되게 많이 보냈어요. 8, 9월에, 10월 이때 키즈카페에 가서도 이렇게 하셨대요. 미팅을 하셨대요. 사업 설명하셨대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나이대와 그분 박소진 사장님 미팅을 보면은 키즈카페 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1분의 인스타를 올렸고 뭐 이제 애기들 풀어놓고 여기 테이블에서 사업 설명했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께 키즈카페 가서 사업 설명하세요 라기보다는 이분은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요. 엘베 기다리는 1분의 인스타그램 올렸대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뭔가 비슷한 성공 스토리가 있다면 그분들의 스토리를 공유를 해서 그분이 영상을 잘 안 볼 것 같으면 줄거리 정도 이렇게 정리를 카톡을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11장 왜 미팅이 중요한가입니다. 미팅에 빠지지 않고 가야 하는 이유. 지식보다는 지혜.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지혜는 미팅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 책을 안 보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스폰서님이나 아니면 그룹장님이나 다른 리더 사장님들께서 자신의 손님, 자신의 파트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애프터 미팅을 하면서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하시는지 그런 거를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그냥 사업 설명에 뭐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보상 설명 딱 그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날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 이분은 뭐 예를 들면 부업하시는 사장님인데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구나.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똑같은 사람에게 이런 스폰서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뭐 미팅장에 가면은 그룹장님이 왔어요 하고 반겨주시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배우는 게 지혜예요. 인사하는 방법, 목소리 톤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이해한 것만으로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기능적으로만 움직이면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핸드북 내용을 다 빠삭하게 알고 7가지 보상을 눈 감고도 다 말할 수 있어도 내 머릿속에 로봇처럼 이게 다 들어와 있어도 그것만 다 알면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쾌한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혜가 비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마무리할 때 멘트 뭐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미팅장에 와서 그런 나머지 빈 것들을 채우는 그런 자리를 만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성공한 리더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공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리더 사장님들의 뭐 스피치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만약에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저는 PT 사장님들, 그 SPT 사장님들, 그 그룹장님이 애프터로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어요. 이렇게 듣고 아 시작은 이런 말처럼 하시는구나,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돌아와서 다이어리에 적어요.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지혜라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광주에 제가 광주 센터에 갔었어요. 그 파트너 사장님 광주에 계셔가지고 비즈니스 센터에 가셨는데 거기 PPT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애프터 미팅 그 미팅 시작하기 20분 전에 사전 미팅을 하시더라고요. 초대자분하고 또 실적 갔습니다. 그 사장님들한테 이런 거를 들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지금 다이어리 적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사업은 뭐 무점포에 뭐 위험한 게 없고 뭐 이제 투자를 전혀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뭔가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고 처음 만나는데 바로 사업 설명에 탁 앉아버리면 마음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살짝 웃으면서 살짝 이런 얘기를 하고 딱 들으면은 뭔가 그분의 귀가 조금 더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미팅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 호스트의 역할입니다. 강사 스쿨 때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호스트는 미팅 진행의 흐름을 연결해주고 연사를 빛내주는 역할입니다. 그날의 강사를 빛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빛내주러 나왔기 때문에 나는 빛이 안 나도 돼요, 사실. 네, 너무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와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이제 뭐 오토십 하세요, 프리셋 하세요, 매니저를 시작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연사, 강사의 역할이지 호스트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호스트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막 시작과 마무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뭐 같이 뭐 성공합시다. 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강사의 내용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그냥 그 호스트의 그 모습만 강력한 모습만 남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나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PM 사업 합시다. 오늘 다 하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업 관리를 내가 한다든지 그거는 강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너무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호스트는 그냥 공지를 잘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연사에 대한 칭찬 방금 사업 설명회 하신 분 뭐 너무 잘 들으셨죠? 좋은 말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룹 시스템 관련 정보 뭐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PM 뭐 제품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다. 이런 네, 시스템 관련 정보를 공지를 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관련 정보 그리고 미팅 스케줄을 자연스럽게 프로모션은 홍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홍보를 잘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 레그와의 갈등 이게 네트워크를 딱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레그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이 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특히 초창기에는 온라인이 제대로 사업 감각을 찾기 전에 첫 번째 레그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딱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모집한 파트너가 이분의 볼륨이 다른 시작하자마자 파트너가 막 10명 생기는 게 아니라면 이분의 볼륨이 내 볼륨의 반 이상이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 잘하고 나보다 더 잘하고 막 오토시 너무 많이 찾고 이래버리면은 살짝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세도 절대로 약하지 않고 고집도 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집한 레그는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 친구라든지 나를 좀 잘하는 분들이 첫 번째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죠. 저한테 막 이제 생각나는 그대로를 전달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에는 사람에게 갈등이 생기면 어딘가에 털어놓아야 속이 풀리기 때문에 형제 라인이나 파트너에게 투정을 하게 됩니다. 형제 레그 간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레그인 파트너 사장님이 막 예를 들어서 점수는 많이 하는데 미팅이 안 나와요. 그러면 미팅에 나온 형제 라인 사장님한테 이 사장님은 밖에서만 일하고 미팅이 안 와요. 초대를 안 해요. 이런 것들 내 파트너 흉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나 이제 이 파트너 얘기를 이 파트너한테 합니다. 두 번째 레그한테 가가지고 이 첫 번째 레그 사장님은 미팅은 안 오고 아니면 미팅만 오는데 결과가 없다라든지 역으로 할 수 있죠. 이분은 뭐 결과가 너무 없어요 라든지 뭔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어딘가에 털어놓아야 속이 풀리는 속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첫 번째 레그를 흉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책에 또 이런 예시가 나와요. 네.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 레그, 내 점수의 70-80%가 첫 번째 레그였을 경우 그 분과 내 온라인 스폰서와도 소통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다.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분도 얼마 안 됐는데 내 상위 스폰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얘기도 몇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분이 내 파트너가 더 일이 잘 돼서 막 더 포커스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질투나 웃겨 정말 내가 전달해줬는데 내가 스폰서인데 뭐야 이런 식으로 뭔가 질투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사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내 첫 번째 랩을 너무 잘한다고 질투하거나 뭐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주변에서 보는 모든 분들이 눈과 귀가 열려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 되게 질투하네, 그렇네, 이렇네 다 느낀다는 거예요. 진실은 다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제 라인에 대해 유의할 점입니다. 여러분의 그룹에서 형제 라인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룹에서 파트너 A와 파트너 B 사장님이 두 분이 따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서로 나 빼고 연락한다든지 그러면 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뭐 두 분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금전 거래를 한다든지 제품을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소통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소통은 좋지만 그분들끼리 이렇게 너무 친해지거나 너무 섞이거나 이래버리면 갈등이 생겼을 때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나 없이 내 파트너들만 만난다. 근데 공통분모는 나죠. 스폰서인 나기 때문에 무조건 내 얘기가 나와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래서 파트너들끼리 형제들끼리만 밥을 먹는다, 뭐 한다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온라인 스폰서와 관련된 그룹 그리고 스폰서로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형제 라인이 상호 같은 그룹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경받는 환경이 최상입니다. 네, 더드림 그룹이죠. 저는 여기를 보고 진짜 더드림 그룹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렉으로 나누면 정말 여기 쪼개 이렇게 많잖아요, 라인이. 그런데 다 하나 같아 보이잖아요. 제가 7월달에 처음 센터에 들어갔을 때 누가 누구 파트너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이렇게 있는지 직급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뭐 전직 게스트가 있을 때는 누가 누구 파트너인지 너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2명, 몇 타제, 3명, 4명, 우리끼리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뭐 다 섞여 있고 다 같이 웃으시고 하니까 누가 와도 녹아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존경스럽고 그런 팀워크 만드는 게 정말 안 쉽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좋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15장. 팀워크를 해치는 나쁜 자세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잘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것. 지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시정. 사장님, 아까 그 말 왜 했어요? 사장님, 아까 그분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든지 뭐 어떤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뭔가 사업 설명회를 막 떨리는데 막 하고 내려왔는데 사장님 자꾸 화면 보시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정하고 지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좀 그것 좀 고치셔야 되겠구나. 김선희 사장님 좋아할 리 없죠. 지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책에 또 그런 예시가 나옵니다. 그룹 미팅을 하는데 스폰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경우. 그거 없나요? 만약에 스폰서 사장님이 라인 미팅을 막 진행하세요. 뭐 여러분 이렇고 저렇고 뭐 저렇고 하는데
스폰서님 그건 아니죠. 사장님 그건 아니죠. 뭐 이 사람 뭐 그렇죠.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날짜 틀렸어요. 그 책 그거 아니에요. 이 내용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틀렸다, 아니다, 잘못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적 시정 서로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고치시면 됩니다. 리더십이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평과 부정적 이야기. 전직에서 저는 요 상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평, 부정적 이야기. 무조건 들어가요. 상대방 귀에 무조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게 몇 년 전께 몇 년 뒤에도 막 떠돌아다녀요. 그 말이. 정말 네트워크는 더 심해요. 왜냐면 다 사람이고 뭐 이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평, 부정 뭐 쉽게 조금 무섭게 예를 들어 버리면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막 누구 파트너 욕을 했어요. 지금 어쩌고저쩌고만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저랑 사이가 나빠졌다? 퍼뜨릴 수 있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합니다. 속으로 이제 책 읽으면서 그걸 날려버리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나 말을 많이 하는 습관. 그들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한다. 병을 파악하지 못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명언이죠.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예를 들면 뭐 고민 상담을 합니다. 요즘 뭐 제가 어디 전달했는데 뭐 잘 안 되고요. 한 줄 말했는데 사장님 그럴 때는 월 15회 사업 설명 해보셨나요? 뭐 어쩌고 하면서 저는 제가 사업했을 때는 저는 하루에 몇 명을 만났고요. 어쩌고 그분이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거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분을 경청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전달을 해보셨는지 어떤 말을 해보셨는지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뭔가 경청을 하다 보면 그 속에 답이 나와요. 그럼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요. 제가 액티바이즈를 안 먹였네요. 가서 말만 했네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액티바이즈만 먹이고 아무 설명을 안 했네요. 뭔가 허점이 말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가르치고 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뭐 누구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말하고 저는 그럴 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분은 그 다음에는 스폰서 상의하기가 힘듭니다. 또 잔소리 들을 것 같고 또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또 막 1시간 동안 들어야 되고 막 힘들거든요. 네, 그렇고 마지막 성공한 리더들은 그들 자체를 순수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큰 리더가 되어 있다. 순수하게 보는 게 정말 어렵죠. 뭐 이런저런 뭐 감정이 오고 갑니다. 인간관계다 보니. 그런데 순수하게 나랑 같이 PM 사업하는 파트너 사장님 예뻐, 귀여워, 고마워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미팅 어쩌고 뭐 외모가 어쩌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그룹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수하게 저희를 보시잖아요. 편견 없이 순수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책에 뒤에 가장 중요한 문장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업은 휴먼 릴레이션, 즉 인간관계 사업이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라. 지식이란 무조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성공할 때까지 100%를 하겠다고 결단하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해답과는 멀어진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굳어진 습관이나 고정관념들을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다듬질해야 한다.
저는 첫 번째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라. 이것저것 막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일단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무조건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과 내가 호감이어야 돼. 서로 좋아야 돼요. 그래야 또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네, 성공할 때까지 100%를 다 하겠다고 결단하라. 사람들마다 그 100%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거는 100% 다 하겠다. 책을 하루에 5권 무조건 읽겠다. 뭐 한 달에 한 권 무조건 100% 읽겠다. 미팅에 100% 가겠다. 뭐 월 15회 사업 실면 무조건 100% 하겠다. 나와의 100%를 결단하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하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굳어진 습관이나 고정관념. 미팅에 매일 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 매일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런 거, 그리고 고정관념. 앞에 나온 모든 것들, 상대방을 순수하게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모든 것들, 고정관념을 고쳐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담금질해야 한다. 네, 파트너 사장님 도자기를 이렇게 꽂고, 그리고 내 자신도 담금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책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명언이 나와요. 명언이 그 장이 끝나면 명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명언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성공은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성공이 와주지는 않아요. 갑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물만 마시고 있는데 정경수 부국장님이 어디세요? 지금 만나요. 저 사업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공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북미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